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제가 어제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가 출시되면 코스닥 투자가 늘어나는지에 대해 물어봤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이 한때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하더라고요. 9년 만에 발동된 거라고 하는데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조금 어려운 용어 설명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가 용어가 있어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사이드카라고 하는 건 경찰차 외에 사이드카 있잖아요. 사이드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교통 가실 때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식 가격이 변화를 막 하는데 전일 가격, 그러니까 전에 바로 전날 마지막 가격에 비해서 4% 오른 가격이 한 1분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갑자기 막 오르고 내리면 올라도 그렇고 내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주가에 커다란 투자한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너무 과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서킷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서킷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회로를 말하잖아요. 서킷. 브레이크니까 깨버린다는 거니까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나타날 가능성을 사전에 맞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급격히 변하느냐 소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금 전문적인 건데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관들이 많이 해요. 큰 덩치의 큰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는 기관들이 미리 사고 팔고 하는 가격을 딱 지정해 놔버려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로 오르면은 팔아버리고 요 가격대로 떨어지면 사버리고 하는 이런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기관들이 큰 돈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분 동안 4% 전일 가격에 비해서 종가에 비해서 4% 이상 오를 때 내릴 때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앞에서 예고해 드렸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특별한 분과 함께 2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말씀 나눠보겠다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동계올림픽에서 이분이 금메달 몇 개 따신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한번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숫자는 10개까지는 못 땄습니다. 근데 그 반 정도 비슷하게 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힌트 드렸으니까 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의 여제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름하고 금메달 수 몇 개다 요거 한번 확인하십시오. 물론 뭐 성함은 제가 곧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맡고 계십니다. 감 오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방송에서 늘 얼굴 한번 봅시다라고 했는데 뉴스 정면 승부 스포츠 소식 전해주신 분이죠. 예,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쇼트트랙의 여제 바로 전희경 전 국가대표시고 현재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이십니다.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다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처음 아니시잖아요. 아니, 해설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이 적어주셨어요? 감이 떨어져서요. 네. 이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러신 모양이다. 이 카메라 체질이신데, 그죠? 아닙니다. 그 청취자분들께 전희경 선수라고 부를까 감독님. 네. 전희경 감독님은 오래되셨잖아요. 이제 그죠? 한 4년 전에 목소리를 한번 들었던가요? 아니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번 들었죠.
해설하신 적 있죠? 지금 마지막 월드컵 4차전 목동에서 했던 걸 그렇죠. 제가 해설했습니다. 해설하셨죠. 네. 그죠? 청취자분들 목소리에 궁금하시고 근황이 궁금하실 건데 인사 한번 드리시죠.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전희경입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평창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혹시 홍보대사 이런 거 안 하세요? 평창올림픽? 안 하고 있는데요. 안 하고 계세요? 네. 나중에 IOC 위원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민 기자님. 인사하시죠. 이렇게 잘생기신 분인 줄 몰랐어요. 카메라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네, 그 중앙일보 스포츠부 박민 기자고요. 그 평창올림픽이 다음 달 9일에 개막하는데 조만간 저는 평창으로 일찌감치 넘어갈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곽수정 박사님과 또 정 감독님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그 훈남이시네요. 정말 인터넷으로 우리 전희경 감독님도 그렇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 감독님께는. 텔레비에서 보던 얼굴과 똑같습니다. 정말. 저는 실물이 훨씬 낫다는 이 저는 거짓말을 못 하고요. 예. TV에서 봤을 알겠습니다. 때도 아주 멋있으셨고, 네. 지금 보는 것도 정말 멋있습니다. 저번에 예쁘다는 표현 썼다가 한 분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박민 기자님. 네. 전희경 감독께서 감아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쑥스러워서 저는 뜻밖이거든요. 우리 전희경 감독이 어떤 분이다 이런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대신해서. 네, 그 나이가 어린 분들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피겨왕이 김연아라면 또 쇼트트랙 여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전희경 감독입니다. 1994년 릴레안메르,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두 대회 연속 1000m와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2개를 땄고요.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총 메달 5개를 땄는데요. 지금까지도 한국 선수 중에 가장 많은 겨울올림픽 메달을 보유한 분이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싱가포르 쇼트트랙 감독을 맡고 계시고 또 제자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그 출전권을 따내면서 이번에 감독으로 올림픽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사가 낮겠습니다.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요. 네, 동계올림픽 첫 출전이라서 좀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록은? 일단은 지금 36등 탑 랭커들이 지금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36등에 가까운 등수를 하지 않을까. 샤이앤고 선수 네, 샤이앤고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PD님한테 큰일 납니다, 제가. 20년 만에 싱가포르 감독으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감독으로서 도전을 하시는데, 감회도 새로우실 거고, 싱가포르에 가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도 될까요? 저희 아이들이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1년 후에 연락이 와서 지금 코치직이 공석이 되었는데 혹시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또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돼서 생각을 좀 했는데 훈련 시간이 우리나라처럼 정말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이제 방과 후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이 겨울 스포츠에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된다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 쇼트트랙, 스키 같은 거는 많이 봤겠지만 쇼트트랙은 별로 비인기 종목이고 선수층도 그렇게 두껍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쪽 현지 상황은? 지금 정규 올림픽 사이드 링크는 이제 쇼핑몰 안에 위치해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쇼트트랙 연습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쇼트트랙을 하는 선수는 모두 다 레벨에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돌아서 훈련을 합니다. 얼음판이 몹시 귀한 나라고 그렇죠. 훈련 스케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씩 2번밖에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체력 운동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선수는 약 지금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6위 안에 들어왔으니까 정말 전희경 감독의 기술 전수 그리고 선수로서의 어떤 자세 이런 게 샤이앤고 선수는 상당히 흡수가 빨랐던 모양이네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실력보다는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출전권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 이 선수는 사실, 올림픽을 출전을 해도 지금, 한 바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면 한 바퀴를 추월당하는 정도의 실력을 갖습니다. 네, 이제 쇼트트랙이란 경기가 워낙 변수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정말 작용을 많이 해서요. 출전권을 땄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최초 올림픽 출전인데다 아직 선수가 나이가 18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계기로 어떤 그 선수의 어떤 선수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네,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 어떤 빙상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희경 감독께서 상당히 싱가포르의 국민적 영웅으로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 기자님, 네, 그 지금 이제 전희경 감독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그 김 작가하고 저하고 맨날 방송하다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박민 기자다. 이분은 맨날 재밌는 스포츠 경기 다 보러 가고 좋은 곳 해외 막 출전 가서 저 손흥민 선수 뛰는 것도 보고 오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평창 가는 거는 별로 안 부러워요. 좀 추울 것 같아서. 네.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싱가포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희경 감독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스포츠 기자로서 가장 좋은 게 또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거의 제가 20-30개국을 가보긴 했는데 사실 제가 싱가포르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싱가포르는 사계절 내내 더운 나라고요. 또 1년 내내 기온이 23도에서 31도 정도고 당연히 겨울 스포츠 불모지인데도 이번에 그 정 감독님 제자가 최초로 또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세레미안 그 싱가포르 IOC 집행위원이 싱가포르의 겨울 올림픽 출전은 그 역사적이고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희경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셔틀에게 왜 웃으세요? 아니 해설하시면서 그렇게 웃지도 않으시더니 참. 지금 청취자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0677번님 정답입니다. 정답 4개 그리고 5개. 의미가 있네요. 금메달은 올림픽 금메달은 4개죠. 그죠? 네. 맞죠? 금메달은 4개입니다. 예. 네. 한 개는 뭐였죠? 동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5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3338번님 이상화 선수 전희경 K본부 해설위원이지요. 평창 화이팅. 아 그렇구나. 사의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의 가능할까요? 지금 8484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8484는 뭡니까?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그래서 4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쇼트랙에서 결국은 갈리겠네. 그죠? 선수들이 예상한 만큼 실력을 발휘해 준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박민 기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쇼트랙, 여성 쇼트랙이 이렇게 강한 양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건 질문 뒤에 있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대답 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막 던지는 거 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여성이 쇼트랙에서 이렇게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그 전희경 감독이 선수 시절에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땄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여자 쇼트트랙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좀 강도 높은 훈련도 하고요. 체계적인 지도자도 잘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 좀 체형이 동양인 체인이 좀 키가 작고 무게중심이 낮으면 또 쇼트트랙에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희경 감독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경기를 이렇게 보면 코너링 할 때 상당히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장갑을 끼고 땅을 이렇게 아이스를 짚는 장면을 종종 보는데 그 끝에 보면은 색깔 달린 고무 같은 걸로 이렇게 파킹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얼음판과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이제 장갑 앞에 있는 이제 끼우는 붙이는 건데요. 그게 이제 순간 접착제와 함께 이제 에폭시 본드를 이용을 해서요. 그거를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말리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끼고 얼음판에 손을 대면은 그냥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얼음판과의 마찰을 줄여서 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근데 그 선수와 선수 사이의 간격을 보면 엄청나게 밀착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수들끼리 이렇게 스윙이라 그러나요? 팔 동작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선수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도 자주 나오는데 이게 코치나 다른 심판들이 볼 때 이게 인텐셔널이다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걸린 거다. 이게 나중에 파울이나 감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까? 박 기자님. 그거 어떻게?
제가 박민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은 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예선 같은 경우에는 반칙을 당할 경우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생겼고요. 대신에 그 결승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중국 선수들이 좀 반칙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번에 또 금메달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뭐 중국의 그 나쁜 손을 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링크 안에 카메라가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중국 선수 손가락만 비추면 어떨까요? 그래서 심판들이 그 손가락만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아마 이제 나쁜 손에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오르내리는 선수가 이제 중국의 판커신 선수가 될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 선수는 정말 무의식과 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고의성이 있는 상태에 약간 손으로 잡아당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정말 습관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잘못 배운 케이스가 아닌가. 그게 어떤 나쁜 거다라는 거를 전혀 의식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3살 버릇 여덟 간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정말 우리 선수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선수 제1호입니다. 경기에서 막 그런 거 뛰실 때 현장에서 그런 선수들을 보면은 정신은 없으시겠지만 상당히 좀 불쾌하시겠어요. 그죠? 신체적으로 부딪히고 하면. 그죠?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선수들은 사실 이제 이해는 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 경기가 정말 올림픽 결승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에 어떻게 보면 진짜 기억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면 물론 저도 잘한 경기도 있고 못한 경기도 있지만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전에 이불 덮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은 정말 이불에 대고 하이킥을 할 정도로 진짜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 올림픽이 아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이 올림픽에 이 종목으로 채택된 게 언제였습니까? 1988년에는 이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1992년 알베르빌 프랑스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었죠. 네,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은 김기훈 선수가 남자 1000m에서 땄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쇼트트랙에서 딴 금메달만 무려 21개에 달하고요. 아까 전에 그 장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양이 개구리 그래서 개구리 장갑이라 불리고요. 또 재밌는 얘기가 예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선구자적으로 좀 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공사장 목장갑을 낀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걸 또 따라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또 개구리 장갑을 끼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면서 지금은 또 실용 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구리 장갑을 우리나라 선수가 처음 착용한 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배이신 김기훈 선배님이 그걸 고안을 해내서 그러면 김기훈 선수는 지금 돈방석에 올라앉아 있습니까? 특허를 했어야 되는데 특허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그랬군요. 그 북한 선수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4부로 돌아와서 북한 선수의 참여에 관한 이야기 박민 기자께 여쭤보고 또 전희경 선수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과 조우했던 여러 가지 생각나는 에피소드 질문 드리면서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싱가포르 쇼트트랙 대표팀 전희경 감독 그리고 중앙일보 박민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